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스파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 센 대표 유형 문제풀이 7번째 시간 여러가지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자,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3차와 4차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바로 조립제법으로 풀어준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인수분해에서 가장 쉽다고 할 수 있겠죠? 자, 694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 했어요.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그 다음 뭐로 되나요? 자, 이런 거 나올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야?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냥 이 숫자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다 더해서 0이 되는 순간 뭘로 된다? 1로 된다. 내린다.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0. 또 뭘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더해서 0 안 되니까 1로 안 돼요. 그럼 뭘로 될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기가 2로 끝나서 이렇게 0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이거 이 숫자랑 여기랑 곱해서 2가 나와야 되잖아. 한마디로 뭐야? 2의 약수들을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2의 약수는 1, 2밖에 없으니까 1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가 되네. 딱 되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 그다음 여기는 그대로 적어준다. x-2는 0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되네요. 자, 가장 큰 건 누굽니까? 2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 빼라 했죠? 2 빼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답은 얼마? 3.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 다음 699번으로 갈 건데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 있다. 우리 항상 공통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하죠. 뭘로 해야 돼요? 이거는 치환한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는요. 방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공통 부분을 이용한 뭐 계산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럴 때는 치환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699번을 보면 자, 공통 부분이 여기 눈에 딱 들어오죠. 똑같이 생긴 부분.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x를 뭐라고 치환할까? 뭐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곱해서 8, 4, 2, 8 이거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교차해서 곱한 게 마이너스 2a가 되려면 4의 마이너스구나. 그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원래 있던 식 그대로 다시 어떻게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여기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뒤에 부분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4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뭐래요?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랬어요. 자, 양수인 것만 계산해라. 1 더하기 2 더하기 4 되겠죠? 답은 얼마? 7이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3차와 4차 방정식은 좀 많이 쉬워요. 그죠? 조립제법 이용하거나 뭐 공통 부분을 지원한다. 자, 그 다음 유형 3번이요. 이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하죠? 이거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복 2차식은요. 사실 여기서 처음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4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되는 경우는 바로 인수분해 하고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식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자, 얘는 봅시다. x 4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x제곱이고요. 곱하기 1 곱하기 4가 4인데 여기 마마 해줘야 된다. 그죠? 인수분해가 고맙게 잘 되네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은 0.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1은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써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 또는 2와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이근의 알파, 베타, 감마 그거라 했을 때 자, 뭐를 구하라고요? 다 절대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얼마? 6이네요. 답은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이거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게? 요것도 인수분해에서 했는데 상반 방정식, 방정식 또는 대칭형의 방정식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어떤 형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양쪽 끝에 개수가 같고 또 이 끝에 개수가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포개지는 이런 형태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반 방정식의 풀이 방법도 우리 상반 방정식의 인수분해 배웠을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거 이용해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기억 안 나실 사람을 대비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됐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x 이때 4차죠. 이럴 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상반 방정식에서 4차도 있고 6차도 있고 8차도 있을 수 있는데 4차밖에 안 나옵니다. 4차까지밖에. 4차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x제곱으로 먼저 묶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집에서는요. x제곱으로 나누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곱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곱으로 묶는다고 해줄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되고요. 뒤에는 5x는 어떻게 돼요? x분의 5가 되는 거고요. 1은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끼리 그 다음 상수항끼리 1차끼리 이렇게 된다. 그럼 x제곱 하고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묶고요. 여기는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빼기 2한 거와 같거든요. 그럼 빼기 2는 여기다가 빼기 6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안에가 계산이 돼요. 어떻게? 얘는 제곱이니까 얘를 통째로 a라고 치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 어떻게 돼요? 6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x제곱에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랑 x제곱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이 x제곱은 x 곱하기 x란 말이지. 그래서 한 x는 여기다 분배를 시켜줄 거고요. 요 x는 저기다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그 다음 여기는요. 분배하면 1이고요. 6x니까 순서를 좀 예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이쪽이 0이거나 또는 이쪽이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실근을 구하라네.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 6은요. 2 곱하기 3이니까 짝수차로 갈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b 다시의 제곱 9고요. 마이너스 ac 하니까 1이네요. 8이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죠? 2루트 2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짝수차가 안 되니까 바로 갑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서 3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허근이 허근. i가 나왔으니까 얘가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3에 뿔마 2루트 2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상반 방정식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인수분해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제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나와 있어요. 어떤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3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K도 구하고 알파 베타의 합도 구해서 다 더하래요. 이거는 쉬워요. 왜? 한 근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한 근이 3이란 얘기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등호 는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이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x 값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x 대신에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세제곱 얼마? 27 빼기 kx 제곱이니까 9k. 그 다음 3 집어넣으니까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k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k고요. 자, 계산해보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33. 에서 빼기 9 하면 얼마예요? 33 빼기 9 하면 24네요. 그럼 k가 얼마? 잠깐만요. 내가 잘못할 뻔했어요.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죠? 여기에서 이항하기 전으로 갔죠. 이게 플러스는 24, 0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서 이항을 할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24, k가 4가 됩니다. 부호 하나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k 4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항을 구하려면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돼요. 3차, 2차, 1차는 집어넣으니까 6되네요. 상수항 해서 자, 첫 번째 뭘로 하면 돼요? 아까 한근이 3이라며 3으로 하면 돼요. 내리고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3 곱하면 9.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보니까 지금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3은 곱해서 3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밖에 없는데 그 더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해 공식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왜? 우리 여기서 알파, 베타 각각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된다 했죠.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에 이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럼 두 근의 앞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1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가 4고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그거 더하면 5.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합만 구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714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 유형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래요. 자, 우리 판별식 어디서 배웠어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요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 d라고 하고요. 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이란 말을 적어야 되긴 한데 두 실근 자,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배워요. 아이고 두 허근 두 자를 빼먹었네. 자, 근데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이라며요. 그럼 3차 방정식도 이런 판별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런 3차 방정식은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런 거는요. 한 번은 조립제법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산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무조건 한 번은 조립제법이 돼서 1차식 곱하기 2차식 1차 곱하기 2차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요 1차는 어차피 뻔히 알 수 있고 요 2차를 가지고 이 근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3차는 1, 2차는 없으니까 0, 그 다음 1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이고요. 2k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딱 봐도 돼요. 왜 되지? 뭘로 되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거든요. 무조건 1로 돼요.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k, 곱하면 마이너스 2k. 아이고, 됩니다. 그래서 얘는 x-1에 x제곱 플러스 x-2k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요? 중근, 중복된 근을 갖는데요. 자, 이 중복된 근을 갖는 것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어떻게 크게 두 가지 형태냐면 지금 얘가 x-1이 있잖아. 그럼 얘도 x-1을 인수로 가지면 어때? 그러면 x-1, x-1 두 개 중복된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2k가 x-1 곱하기 뭐시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2k는 0이 이 자체로 여기에서 중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1을 또 인수로 가져야 된다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다. k가 얼마? 1이라고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A가 1이면, K가 1이면 여기에서 근이 몇 개 나온다고요? 이 X-1이 두 개 나와가지고 중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요, 얘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얘 자체가 판별식을 구했을 때. 자,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4의 A가 얼마?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2K다. 그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K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 더해야 되겠네요. 1 빼기 8분의 1 하니까 얼마? 8분의 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립제법으로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유형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나오네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ax 제곱,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고 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1이네요.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 자,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놓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곱을 구하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분배를 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분배는 하긴 할 건데요. 요거 이대로 분배하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을 시킬 건데 뭘로 변형을 시키냐? 바로 이겁니다. 이 식에서 자, 알파만, 베타만, 감마죠. 왜 이래? 감마만 뒤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감마.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요. 여기에서 알파만 이제 뒤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의 곱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거 두 개 먼저 곱하고 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를 곱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를 분배를 하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감마 마이너스 2 알파 감마. 다음 마이너스 베타를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뭔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눈에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세 개는 뭘로 묶는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되겠네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했죠. 여기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4랑 곱하니까 플러스 8.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1이라 했네요.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다음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4. 봅시다.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네요.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 문제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좀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3차 방정식을 우리 보고 작성을 하래, 만들래. 자, 어떻게 만드느냐? 근이 조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봅시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일단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고 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네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놓고 자 지금 세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세근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을걸요? 그죠?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자, 분모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앞에 시계는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겠고 여기는 알파, 감마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알파, 베타를 곱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형태가 되네요. 자,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개씩 곱한 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1. 세근의 합은 1입니다. 그 다음 두근 곱의 합을 구해보자. 두 개씩 곱해서 합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세 개가 있는데 두 개씩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다음에 알파 감마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감마 감마 곱하고 여기는 베타 베타 곱하고 여기는 알파 알파 곱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됩니다. 마지막 세근의 곱값입니다. 자, 세근곱은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을 곱하니까 결국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가 그냥 1이고요. 그 다음 세근의 합이 1이래요. 어떻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의 합은요. a분의 c니까 1분의 c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x 다음 세근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d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9번입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켤레근 나왔죠. 자, 켤레근 어디서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지? 2차 방정식에서 들어봤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때 abc가 먼저 유리수이다. 자, abc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예를 들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죠? 또 abc가 이번에는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한 근이 예를 들어 1 플러스 2i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된다. 라고 했던 게 2차 방정식의 켤레근입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3차, 4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자,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나머지 한 근. 그 다음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 그럼 봅시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에 대한 자 유리수 ab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서 보면 3차의 개수는 1입니다. 그럼 유리수 맞죠? ab 다 유리수라 했고요.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3도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켤레근 아시겠죠? 자, 근데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란 말이야. 2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한 근을 내 임의적으로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뭐 알파 이렇게 잡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근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A, B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을 하는 그런 짓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게 풀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느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세근의 합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서 세근의 합은 이거분의 마이너스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근데 세근의 합 우리가 여기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두 근끼리에 곱해서 그거를 더한다. 두 근의 곱의 합이 됩니다. 자, 걔는 어떻게 돼요? 요거분의 이거분의 요거 맞아요? b 이렇게 됩니다. 1분의 b네요. 자, 그럼 두 개씩 곱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고요. 그 다음 알파랑 1 플러스 루트 2 곱하고요. 그 다음 알파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서 더한다. 이게 바로 b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근의 곱입니다.
자, 세근의 곱은요. 여기서 바로 구해져요. 왜? 여기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거기에 세근의 곱을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 식에서요.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식이에요. 나머지 식은 알파도 모르고 A도 모르고 여기도 알파도 모르고 B도 모르고 그래서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얘는 알파가 유일하게 미지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두 개 곱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합차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뭡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4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대입해서 A를 구할 건데요. 마이너스 A는 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고요. 1 더하기 1은 2 거기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A는 1이 됩니다. 이제 B 구해봅시다. B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거 아까 합차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자, 뿔마 없어지고요.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 되네요. B는 마이너스 7, A는 1입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 1과 마이너스 7을 더해라.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0번 이 문제는요.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도 집중 공략 돼 있네. 그죠?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거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제곱은 1인 것도 있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 풀기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자, 첫 번째, x세제곱은 1이다. 여기에 한 허근을 묻는다라고 했죠. 허근의 성질이에요. 자, 3차식이니까 얘는 근이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허근은 어떤 허근인지 일단 이거를 이항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1은 1의 세제곱과 같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라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근이 x는 1 또는 하고 여기서 0이 되는 근 두 개가 나올 건데 얘는 실근이죠. 그죠?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는 0이 되는 허근을 오메가 바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항상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 된다. 왜? 얘네들 다 뭐예요? 개수들이 실수니까요. 아까 전에 켤레근 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거든요. 이 오메가는 누구의 해였어요? x세제곱은 1의 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오메가의 제세제곱은 1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얘는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걸 인수분해해서 만들어진 이 식에서 요 2차 식이 0이 될 때 해였죠. 바로 이거의 해기 때문에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성립한다. 켤레근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해가 뭐예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1. 다음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 찾아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시켜가지고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요 식에서 만약에 이 식 있죠?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 식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또 이 식에서는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오메가고 여기도 오메가니까 같다. 그러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생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적어 두시고 그거 변형시키는 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내가 조금 손을 봐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기억 봅시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에서 오메가 100제곱까지 한 것은 오메가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 같은 문제는요. 봅시다. 1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떤 애들은. 자,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얘 0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메가 1제곱인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려요. 알겠죠? 1은 딱 일단 제껴. 요것만 다 계산한 다음에 1을 더해 주시면 돼요. 왜 이걸 내가 하라고 하냐면 요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용해서 나누기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개인데 이게 요렇게 잘랐을 때 100개, 101개잖아. 그럼 또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메가 여기 1승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오메가 1제곱은 그냥 오메가고요. 오메가 제곱도 그냥 오메가 제곱 쓰면 돼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아까 얼마였죠? 1이었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은요? 얘는 오메가 제곱, 세제곱이랑 오메가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오메가로 돌아와요. 그럼 오메가 5제곱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의 5제곱도요.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과 똑같고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 결국 이 세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 반복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니까 이게 몇 개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나누기 몇 개씩 묶었죠? 3개씩. 그럼 얘는 33하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몇 묶음? 33묶음이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에 한 개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메가의 100제곱 얘가 남아요. 근데 얘는요. 순서대로 가면 오메가 제곱 1 이런 식으로 계속 3개씩 묶었다 그랬죠. 그럼 요 앞에가 뭘로 끝났겠어요? 1로 끝났을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오메가의 1제곱과 같아요. 거기에다 앞에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다 됐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요거 얼마죠? 0이에요. 0. 0이랑 33 곱해봤자 0.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만 남네요.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니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정리해 줄 수 있는 걸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세제곱 얼마? 1. 그럼 오메가 4제곱은요? 아까 얘기했죠. 오메가 4제곱은 누구랑 같다고요? 오메가와. 그다음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하시고요.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자 여기서 보면 이 식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럼 요 넘기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서 이거 두 개랑 같아. 이거 두 개 묶은 거. 그럼 이 오메가만 요 뒤로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오메가 플러스 1 이것도 똑같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랑 똑같죠. 여기 요 앞에랑 똑같죠.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1하면 오메가 세제곱 그대로. 그 다음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죠. 1, 1, 1이니까 곱해봤자 1이 돼요. 그럼 2오메가다. 틀렸네요. 그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 틀렸다니까 너무 쉬운데? 이제 디귿은 100% 맞고 리을만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디귿이 100% 맞다는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보면 될까? 지금 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뭐 할까? 통분하고 싶은데 통분해보자.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 여기는 2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거 다 됐어요. 자, 요거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곱하면 1이다.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아까 얼마라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며 여기에.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뿔뿔 되니까 3. 3분의 3이네. 1이 됩니다. 아, 디귿 맞습니다. 왜 맞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리을을 해야 하는데 리을을 어떻게 하느냐? 리을은요. 아까 요 식을 변형시키면 돼요. 뭐였냐면 자리가 없네. 어디로 적지? 이게 좀 차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었죠. 이 식에서 여기서 지금 뭐에서 분모가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1 플러스 오메가로 나누는 거야. 그럼 딱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얘예요. 요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또 오메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오메가 반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오메가 바도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서 오메가 반은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랑 뭐가 달라요? 부만 다르네. 얘도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 디귿에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적고 가라고요? 요 오메가 세제곱은,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이다 하면 요거 다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그때 오메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다음에 근이니까 거기다 대신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뭐를 했냐면 x세제곱은 1만 했거든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얘도 가끔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리가 없어서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은 지우고 조금 해줘 볼까요? 어디로 지우지?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 부분. 아이고, 앞에 거 녹화하다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요거 한 개만 설명해주고 갈게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한 헉은 설명해 주려다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Sorry.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똑같이 이항을 하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뭐야?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실근 하나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또 이거의 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또 어떤 게 있느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거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이거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거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요. 여기서 두근의 합, 요거분의 마이너스 요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a분의 c에서 1이 된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딱 적어 놓으신 다음에 아까 전에 푼 것처럼 문제에 맞도록 변형을 시켜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유형 11번으로 갈게요.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사실 활용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이고 뭐고, 식만 잘 세우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은 쉬워요. 오히려 활용이 더 쉬워, 고등학교 때는. 식만 잘 만들면 되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를 1cm 줄이고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2cm, 3cm씩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의 2.5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한 정육면체가 있었다 그랬죠.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까? 자, 그랬을 때 얘는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니까 x, 가세, 높 전부 다 x야.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로의 길이는 1cm 줄였대요. 그럼 요거는 요만큼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2cm를 늘렸대요. 그럼 세로 2cm 늘렸어요. 그 다음 높이는 3cm나 올렸대요. 그림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림이 왜 이렇게 못생겼니?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가로는 x-1, 세로는 x 플러스 2, 높이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하랬죠.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세높, 밑너비 곱하기 높이인데 어차피 여기는 가세높 곱하면 되죠. x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게 부피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의 2.5배다. 여기다 2.5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라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다라는 조건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2.5x 세제곱은 자, 풀어 헤쳐야 되겠죠?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헤쳐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야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다. 자, 이항하시면요. 1.5 x 세제곱이고요. 다음 x제곱은 요거 두 개 계산하면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1차는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1x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 1.5 꼴 보기 싫죠? 2 곱할게요.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는 0이다. 자, 여기서 x 구해야 돼요. 정수이내로. 어떻게 하면 돼요? 3차 방정식이네요. 뭐 하면 되지? 조립제법.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1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누구로 해볼까? 2로 하면 될라나? 쌤도 몰라요.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일단 2로 해볼게요. 3, 2, 6,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다음엔 마이너스 6. 어머야, 땡큐.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요, 사실은 더 해야 되지만, 어차피 모서리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고, 이면은 이면 성립하나 안 하냐 보자. 가로 1cm 줄인다는데 2cm에서 1cm 줄여도 상관없죠. 그죠? 세로 2cm 늘려도 상관없고, 높이도 3cm 늘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답은 1번 2cm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에는 이거는 원래라면 x-2,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쓸 건데 근해 공식 쓰면 어차피 무리수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그죠? 얘는 인수분해가 보자 안 되겠네요.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형 12번으로 갑시다.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우리 일반적인 1차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가감법 해갖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정리하는 거. 이제 뭐 하냐?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원래 연립 2차 방정식이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사라졌어요. 너희는 아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복잡했고 문제도 막 답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랬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하나 없어졌다 했지, 그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1차하고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예요. 1차하고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는 1차식을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y는 뭐식이다. 또는 x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1차하고 2차 연립되어 있는 경우 쉽습니다. 그 다음 2차하고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2차 연립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그건 뒤에 아마 나오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래라면 2차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게 있어서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 해봅시다. 1차랑 2차 연립되어 있는 거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y는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 할 때 다음 중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2차와 1차가 연립됐다.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 얘를 y는 꼴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1-2x예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에다가 어떻게 y 대신에 집어넣는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은 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은 0이다. 5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가? 5xx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10이라 2하고 6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x 되겠죠.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옵니다. 됐어요? x가 2 또는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왔네.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구해요? y는 이 x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2x인데 x가 2니까 2 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또는 y는 1 빼기 여기다 2를 곱해야 된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12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럼 5분의 얼마? 17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데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2랑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는 요 값이 얼마? 5분의 17. 더하면 5분의 1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도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좀 쉽다는 거. 자, 그럼 2차 연립된 거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된 연립 2차 방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하고 2차가 연립된 연립 방정식은 원래 두 가지 형태라고 했죠. 어떻게 두 가지 형태였냐면, 자, 2차가 연립돼 있는데, 아이고야. 지금 남아있는 건요,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는 2차랑 2차가 연립이 돼 있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불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제곱항을 소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고요. 고맙게도 요거만 남았네요.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그런데 맨날 쉬워졌다고 하지만 계속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이상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746번을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둘 다 2차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위의 식이요, 인수분해가 돼요.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하나만 인수분해가 되면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수분해 되는 아이를 인수분해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니까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앞에가 0이거나 또는 뒤에 부분이 0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어야 되죠. 또 이 말은 y는 마이너스 x이거나 또는 y는 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y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어디에? 밑에 식에 대입하셔야 돼요. 요 밑에 식에. 자, 그러면 어떻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4x제곱이 8이 되고요. x제곱은 얼마? 2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2다. x는 뭐야? 뿔마 루트 2. y는요? y는 x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여기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맞뿔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1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1 때는 플러스 루트 2다. 이래서 이거를 복부호 동순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y가 x이다. 이걸 대입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식에 x제곱하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8. 2x제곱이 8이라서 x제곱이 4네요. 그럼 x는 뿔마 2. y는요, y도 뿔마 2. 왜냐? y는 x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개 같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에 했어요. 어떻게 됐지? x가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루트 2. 또 x가 2면 y도 2,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됩니다. 아닌 거 고르라고 했네요. 어디가 있노? 답이 바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허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져 있죠?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칭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x, y를 자리를 바꿔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를 두 개의 자리를 바꿀 거예요. x 있는 데다가 y 집어넣고 y 있는 데다가 x를 집어넣어. 그래도 원래 식이랑 변함이 없다. 그런 식을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식도 보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1이다. x, y 두 개 다 바꿔봐.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고 여기도 x 자리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 yx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y 플러스 x나 x 플러스 y나 똑같고요. 마이너스 xy나 마이너스 yx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xy가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x 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은 7이다.
자, y제곱 플러스 x제곱이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나 똑같고요. 플러스 xy나 플러스 yx나 결국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칭형은요. 이게 xy가 자리가 바뀌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이 x는 2는 2고 y는 4다.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x가 4면 y는 2다.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도 항상 성립해요. 알겠죠? 이런 대칭형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x 플러스 y와 xy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자, 그럼 x 플러스 y와 x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x 플러스 y와 xy를 예를 들어 a, b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렇게 돼요. 요 식, 이 위의 식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식은 어떻게 할까요? 밑에 식은요, 얘를 x 플러스 y랑 x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제곱, y제곱은 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y 여기 뭐라고요? b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정리하면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x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 맞아요? 자, 이게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고요. 거기다가 xy를 또 더했어요. 그럼 더하기 xy 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나요? 그래서 밑에 식은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b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칭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위에 식은 1차식이고요. 밑에 식은 2차식입니다.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랬죠? 1차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뭐 A는 뭐다 또는 B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요 첫 번째 식을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까? A는 1 플러스 B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식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은 0이다. 자, 완전제곱식 풀면요.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은 0. 그럼 b제곱에 플러스 b 그다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3, 2, 6에다가 2의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얘는 b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b는 2다. 자, 그 다음에 a는요. 그때 a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가 2면 여기가 2면 a는 3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XY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 B잖아. 그럼 자, 첫 번째는요. B가 마이너스 3이다. B가 뭐였어요? 두 개의 곱이죠. XY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X 플러스 Y, A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2. 자, 요거 X를 구해야 돼. 어떻게 돼?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거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요. 요거를 또 어떻게 바꾸느냐. X랑 Y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자, 요거의 두 근이 바로 xy다. 이렇게 하면 두 근의 합 요거분의 마이너스 요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그게 바로 x 플러스 y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3. 딱 되네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xy인 건데 자, 인수분해가 고맙게 되지요.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럼 t는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이 두 근이 xy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대칭형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이 부분 안 했어요. 요 두 부분은 자 봅시다. xy는 얼마? 2고요. x 플러스 y가 또 3이네요. 그럼 얘도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데 합이 3이고 곱이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은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야지 근이 요거분의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3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 해서 2 나오네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마마의 tt 이렇게 되니까 t가 1 또는 2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xy라고요. x가 2면 y는 1이고 x가 1이면 y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해를 구하라는데 다 구했는데 어딨냐? 자, 요거랑 요거예요. 어떻게?
x가 자리가 없어.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3,1. 그 다음 또 여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뭐 있었어요? x가 2일 때 y가 1이다. 그 다음 이것도 자리 바꿔서 x가 1일 때 y는 2다. 이렇게 네 쌍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5번째 유형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이라고 나왔네요. 자, 연립 방정식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1차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한다면 어떻게 하죠? 2차의 대입.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아이야이야이야 모양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시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만 존재한다. 뭡니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면 판별식 0.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정리해 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가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여기서는 4분의 d 짝수차 갈 수 있겠죠? 왜냐? 1차식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k니까 요게 바로 b'입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5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4k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25가 0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는 0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k제곱이 25네요. 그럼 k는 뭐? 뿔마 5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의 곱을 구하라. 20,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6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활용 문제입니다. 항상 활용 문제다 하면요.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활용 문제가 쉬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활용 정도야 뭐 식만 잘 세우면 끝나. 그지? 중학교 때는 식 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 했지만 식 많이 세워봤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죠?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km씩 늘렸더니 처음 땅보다 6제곱킬로미터만큼 넓어졌다. 처음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로, 세로 뭡니까? XY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온다. 그죠? 자, 원래 이게 직사각형이 여기가 X, 여기를 Y 이렇게 잡읍시다.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루트 13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얘를 가로, 세로를 각각 1km씩 늘렸다. 그러면 그림이 왜 이렇게 삐딱해?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삐딱선을 달립니다. 삶이. 어쩔 수 없지 뭐. 자, 1씩 늘려봤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는 y 플러스 1, 여기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처음 땅보다 6제곱킬로미터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대각선 길이 하나, 그 다음 넓이가 6제곱킬로만큼 넓어졌다. 두 개씩을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자, 대각선 길이 이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요? 쉽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다. 껌이고요. 자, 그 다음 얘는요. 자, 늘린 넓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이 넓이는 처음 넓이는 xy인데 이거보다 6만큼 넓다. 더하기 6을 하면 같아진다. 식이 두 개? 그러면 해도 두 개 구할 수 있다. 해도 구할 수 있다. 식이 두 개, 문자가 두 개. 말이 헛나왔어요. 문자가 두 개면 무조건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정리됐고요. 이 식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풀면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xy 플러스 y 6이다.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연립이 돼요? x 플러스 y는 5랑 두 개가 연립이 된다. 땡큐하게 2차와 1차의 연립입니다. 제일 쉽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여기다가 대입. 자, 이 부분은 요 위에다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14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고요. 얘 넘겨서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25 마이너스 13이니까 플러스 12는 0. 2로 나눠지게 생겼네요. 양변을 다 2로 나눠버립니다.
자, 인수분해 3, 2에 마마 하면은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x는 3 또는 2예요. 자, 그럼 y는요? 아까 x 플러스 y가 5라며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3이다. 얘는 서로 교차가 가능한 경우네요. 그럼 3이면 가로가 3이면 세로가 2. 가로가 2면 세로가 3.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 구하래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 그래서 차이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3하고 2 이렇게 되면 되고요. 차이를 구하랬으니까 어차피 2와 3의 차나 3과 2의 차나 어차피 1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바닥입니다. 어우, 긴 여정을 같이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유형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 18번은 둘 다 똑같아요. 무슨 방정식으로 돼 있어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의 뜻은 뭐죠? 안일부 정할 정하지 못하는 방정식이다. 이 얘기예요. 자, 부정방정식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할게요. x 플러스 y는 3이다. 자, 이거 x, y 딱 하나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를 만족하는 x, y는요. 사실 무수히 많아요. 왜? 1, 2, 2, 1 이것만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정수도 배웠잖아요.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6 이렇게 만들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수도 되고요. 또 뭐가 또 돼? 분수도 돼. 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1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이걸 하면 어때요?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x, y를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정할 수 없는 방정식.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지? 자, 그러면 이런 부정방정식이 왜 나와? 해가 너무 많으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아니겠죠. 자, 이런 부정방정식도 해를 간단하게 딱 추려낼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조건이 나와요. 정수 조건이다. 실수 조건이다. 또 어떤 때는 자연수다. 이런 경우도 나와요. 자, 요 쌤이 아까 예를 들어서 해준 이 부분은요. 만약에 XY가 자연수다라고 하면 이 많은 개수 것 중에 딱 두 가지로 추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로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정수 조건은요. 이 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두 개의 곱이 뭐 정수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뭔 말이냐?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하여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얘네 둘은 x로 묶을 수 있다. 그죠? 그럼 y 플러스 1이야. 그럼 얘 뒤에도 어떻게 돼? 이 y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y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4 하면 어때요? y 마이너스 3이랑 여기 이 부분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는 0.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공통인 부분이 있죠.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자, y 플러스 1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남고요. 여기는 플러스하고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얘 4를 넘기는 거야. 는 4예요. 자, 이 두 개를 곱해서 4가 된 겁니다. 자, 곱해서 4가 되는 거 뭐 있어요? 1, 4, 2, 2, 또 4,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수란 말이 없으면요. 얘가 곱해서 4가 되는 거 무수히 많아요. 뭐 2분의 4 곱하기 뭐 2 이렇게 해도 되잖아. 분수 형태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데 얘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때 다 x, y 값을 직접 구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y 플러스 1이 뭐예요? 0이 1이래요. 그럼 y는 0. 그 다음 x 플러스 1이 4다. x는 3. 그 다음 x 플러스 1이 2다. x는 1. y도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x 플러스 1이 4래요. 그럼 얘는 x는 0. 자, 그 다음 y는요.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3이다. 맞죠? 그 다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y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 다 구했습니다. 뭐 구하래요? x, y의 최대값. 두 개 곱한 거 최대값.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0이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0. 이거 두 개 곱하면 10. 요거 두 개 곱하면 9. 이거 두 개 곱하면 10. 제일 큰 거 누구? 10.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무슨 조건으로 간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자, 실수 조건은요.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알고 계시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뭐의 제곱 더하기 뭐 무슨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을 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더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킬 때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 자, 문제 보면 식이 하나고요. 근데 문자는 두 개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두 개, 문자가 세 개면 식도 세 개. 이렇게 하면 딱딱 하나씩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질란다, 그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모자라요, 개수가. 이럴 때 이거는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풀어봅시다. 실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근데 제곱을 만들려고 했는데 2x제곱은 뭐가 안 될 것 같죠? 여기 2가 제곱수가 아니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y 이렇게 돼요. 그럼 자, 봐봐. 요거 이렇게 하면 뭔가 완전 제곱 될 것 같잖아. 여기 뭐가 있어야 돼? 4y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요. 5y 제곱이네. 어떻게 해? 플러스 y 제곱 해주시면 돼요.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요렇게 세 개 하면 뭐야?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남는 게 뭐예요? x제곱, y제곱, 요 나머지. 그럼 얘들도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 요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x 뭐 있어야 돼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적자. 그 다음 y제곱 여기 있고요. 여기 플러스 2y 있어요. 그럼 요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이해되나요? 그 다음 더하기 5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2y는 0보다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없어지네요. 는 0 이렇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0이 되려면 어떻게? 다 0이어야 된다. 너무 쉽네. x는 그럼 2, y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 성립하네요. 자, 그래서 답은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 마이너스 y를 구하랬네요. 2 빼기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 플러스 3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얘가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요것만 잘 보시면 반 이상은 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러가지 방정식 센 대표유형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어우, 길다 길어, 그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뭐지? 다음 단원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